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정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이번에는 분양형 호텔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권리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양형 호텔은 말 그대로 호텔을 짓고 거기에서 분양을 받는 것인데요. 개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각 방마다 호실마다 이제 여러 개,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이제 방 호실이 있을 텐데요. 그 호실을 아파트처럼 이제 호실을 하나하나 나눠서 이제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 하나를 다 가진다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 이제 그 호실에 대해서 지분을 나누든가 해가지고 분양을 받고 거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분양 대금을 받은 회사는 시행사죠. 보통 시행사자는 그 돈을 가지고 호텔 운영 회사를 섭외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을 듣고 보면 사실은 나쁘지 않은 개념이죠. 그 호텔을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시공할 때도 돈을 투자자에게 모아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 거고요. 또 투자자들은 호텔에서 수익이 나는 걸 자기가 받을 수 있고 일종의 오피스텔이나 원룸같이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원칙대로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 분양형 호텔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엄격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거의 자본이 없는 회사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모집 대행하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현수막을 하거나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1억을 투자하면은 한 1년에 확정 수익 8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확정 수익 3년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여기에 혹하는 사람들,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자본은 조금 쌓여 있는데 이제 계속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집을 하는 회사들이 자본이 충분하지 않고 또 경험도 많지 않다 보니까 물론 많이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않다 보니까 이게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수익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분양 보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보증회사가 이 운영회사가 수익을 보장한 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거나 확실한 이제 담보가 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당신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 내서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고리대금 비슷하게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요즘 은행 이자율이 2% 3%밖에 안 되는데 8% 9% 10%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투자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을 투자니까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잘 되면 좋지만 아니면 끝나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는 어떤 이익 같은 건 다 내게 되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몇천만 원, 많은 1, 2억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해도 그 돈이 거의 날리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아주 소액만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형 호텔이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잘 없고요. 그래서 이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걸 나오고 싶어 한다. 이거 나 분양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거를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순 변심이라고 하죠.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구속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분양형 호텔 사업장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분양형 호텔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약에 보면 아주 불공정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탈퇴를 계약 해지를 전혀 못한다든가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명목들이 많아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낸 돈의 50% 60%까지 공제하고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약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불공정한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또 이 시행사가 우리에게 처음에 약속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 거짓말한 내용들이 있다는 우리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무효 확인을 주장하거나 해제권을 발생해서 해제를 하거나 해서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무효인 계약의 근거에서 내가 낸 돈은 상대방한테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약의 취소나 무효나 해제 같은 경우 내 마음대로 단순 변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시행사가 거짓말을 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한다거나 해서 자료를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취소, 뭐 계약 무효하게 해제할 때 저쪽에서 가장 많이 들 수 있는 게, 계약서에는 이렇게 다 써 있다,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 공짜고 나간다 써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약관규제법상으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명시 설명문을 하지 않았다 또는 아주 지나치게 불공정하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상당 부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분양형 호텔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뭐 문의를 많이 하고 또 사건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양형 호텔이든 뭐 지역주택조합이든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든 이런 분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변호사님들은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일상 하던 분들은 이제 계속 그 법령이 바뀐다든가 또 이제 그 상대방 쪽에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뭐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의 방어 전략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